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요즘 참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재미난 일이 많아가지고 신나실 것 같아요. 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대표까지 이 완전히 그냥 대잔치 아닙니까? 어떻게 이렇게 막 재미난 일이 계속해가지고 터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.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나름대로 혁신이라고 해야 될까? 좀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? 친문과 친명 이런 식으로 두 계파가 좀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고놈이 고놈입니다.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도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재명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문재인이가 5년 동안 한 게 뭡니까? 대한민국 전체를 그냥 북한을 위해서 내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. 이재명이는 뭡니까? 대한민국 전체를 지 혼자를 위해 가지고 그냥 팔아먹었다.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. 한 사람은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팔아먹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 스스로를 위해서 팔아먹는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을 팔아먹는다.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근데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인간들인데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겠다라는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재인과 이재명 두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? 친문이나 친명이나 고놈이 고놈인 거죠. 근데 지금 보니까 친문 세력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친명과 개딸들, 장경태 등등등 이런 인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다? 친문이다. 요거 한 가지만큼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민주당에서 친명과 친문 양쪽의 이제 갈등 구조가 제일 이제 격화가 됐을 때 친문들이 그나마 이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? 이재명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, 그게 이제 부결됐을 때, 그때가 이제 제일 좀 격화가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말입니다.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. 그때 가결보다도 더 나쁜 최악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. 당이 쪼개질 것 같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, 그게 가결이 되는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을 좀 드릴까요? 간단합니다. 박광온. 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아마 박광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좀 정치인 이름을 들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거물급이 되거나 김남국, 장경태 이런 피람이라고 하나요?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라이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것이지 거물급이 아니고서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박광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거물급입니다. 다만 성격 자체가 좀 온화하고 그리고 이제 좀 상식적이고 대화가 통하는, 즉 바꿔 얘기해서 김남국스럽지 않은, 장경태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상대로 좀 덜 알려져 있는데요. 놀라운 것이 이 박광원이가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는 것이죠. 박광원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크다. 민주당이 찢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박광원이가 딱 그 원내대표로 됐다라는 게 발표될 그 당시 즈음에 이재명의 표정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. 저 표정이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? 나 완전히 뭐 됐다. 뭐가 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뭐 됐다라는 그 표정 아닙니까?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출할 때 같은 경우는 박홍근이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선출이 안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. 그때는 이제 박홍근한테 밀렸는데 이번에는 선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제 친명에서 친문 쪽으로, 친이낙연계 쪽으로, 친낙계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겠죠.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투표 같은 경우는 170명 중에서 169명이 참석했으니까 다 참석했다라고 봐야 되고요. 거기에서 이제 과반을 획득해가지고 과반의 지지로 이번에 박광원이가 당선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번에 박광원이가 선출이 된 거는 민주당이 지금 친명에서 이낙연계, 친낙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.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상대 이제 후보들인데요. 요렇게 이제 세 사람 정도가 경쟁자였습니다. 제일 왼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홍익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가 있고, 그 다음에 김두관 요렇게 있는데
홍익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친문계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재명이가 당대표일 때 같은 경우는 친문의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약간 좀 뭐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박범계 뭐 말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? 뭐 박범계 요 이제 이름 석자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. 김두관도 마찬가지로 김두관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일단 원내대표로 출마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좀 됩니다. 박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가치와 비전이 없어진 국정 기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. 민주당다운 가치로 국정 운영이 사람 중심 기조로 전환되도록 싸우겠다.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. 뭐 북한이 먼저다가 맞긴 하지만 어쨌든 지들 뭐 표현에 따르면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 문재인의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? 홍익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협상과 대화를 제1의 수단으로 활용하겠지만 여의도에 갇히지 않겠다. 국민과 입법 운동을 하겠다. 그러니까 일단 박강원과 홍익표 두 사람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이재명의 이자도 볼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거꾸로 이제 김두관과 박범계 하면 이제부터 이제 또라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. 김두관이 이러죠.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뭐 뒷부분 읽을 필요도 없을 헛소리고요. 박범계도 뭐라고 합니까? 저쪽에서 독재와 탄압의 칼을 휘두를 때 우리는 민생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힘써야 한다.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서까지도 김두관과 박범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? 이재명 팔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쫄딱 망한 것이겠죠. 일단 지금 박강원이 당선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. 요게 이제 DC 인사이드라는 곳에 이재명 갤러리 지금 모습인데요. 뭐 망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. 굉장히 지금 이제 멘붕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굉장히 또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과반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선됐다는 걸 더 지금 분노하고 있죠. 자, 그러면은 저 이제 개딸들이 왜 저렇게 박강원이 당선된 거에 대해서 저렇게 분노하고 있을까? 우리가 박강원이 원내대표 당선되고 난 뒤에 내놓았던 메시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보시면은요. 이렇게 얘기하죠. 확장적 통합에 나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만으로는 안 되고 확장적 통합에 나서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. 팬덤 정치에 엄격히 대응하겠다. 민주당의 팬덤 정치, 바꿔 여기서 뭡니까? 개딸이죠.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딸들을 정리하고 중도층으로 확장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박강원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은요.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.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. 당에서 이 부분을 엄격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? 개딸들 그 특징 아닙니까? 조금이라도 뭐 이재명한테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면은 단체로 그냥 때로 몰려가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문자 폭탄 날리는 거. 그게 이제 개딸들 주특기 아닙니까? 이재명은 거기서 이제 꼭두각시 조종하듯이만 조종하고 있는 것이고,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당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. 박강원이 얘기하는 엄격히 대응한다라는 게 좀 셉니다. 뭔 소리냐? 당원 당규 경우 법적 조치가 될 것이고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행태들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.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적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지금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개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친문이 됐거나 친명이 됐거나 고놈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다 대부분 야, 너 이재명 지지해? 그럼 너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퍼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꽤나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양산에 가서도 저렇게 뭐 책방인가 서점인가 뭐 그것도 열면서 저렇게 까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확하게 이재명한테는 손절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의 그런 어떤 감성팔이 쇼를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총선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진짜 지금부터는 말실수 이런 것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에 국빈 방문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?